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2부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오늘도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또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원활한 상담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또 지점에서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월요일장에 2부 또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장 현재 2380선까지는 그래도 회복을 했습니다. 낙폭을 조금은 줄였고요. 일단 2370선에서 움직이던 지수가 장 후반에 2380선까지는 낙폭을 줄여갔다. 그렇다면 온종일 어떤 느낌이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390포인트부터 2375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위아래 낙폭이 좀 있고요. 현재 5포인트 정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23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은 기관이 좀 많이 팝니다. 833억 원이나 팝니다. 외국인은 189억 원 팔고요. 개인만이 703억 원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44선에서 움직입니다. 일단은 코스닥 역시나 낙폭이 있고요. 코스닥은 640선이 오늘 깨진 적도 있을 정도로 낙폭이 커진 바가 있습니다. 일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652포인트부터 639포인트대까지 빠집니다. 위아래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변동폭이 크고요. 낙폭도 컸습니다. 현재는 한 저점 대비해서 5포인트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 장중에 낙폭이 1.5% 마이너스가 찍히기도 했습니다. 수급 수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은 팝니다. 개인이 480억 원 정도 팔고요. 기관이 333억 원, 외국인은 28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113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1130원 딱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원 50전 하락하면서 0.57% 하락, 원화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위 한화케미칼, 서울반도체, 한온시스템, 보혜양주, 현대건설기계 5종목인데 한화케미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케미칼뿐만이 아니라 OCI부터 해서 대다수의 태양광 종목들이 관련주들이 오늘 낙폭이 큽니다. 한화케미칼은 무려 낙폭이 지금 8%가 넘는 상황인데 미국발 악재입니다. 미국에서 태양광 규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입니다.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고 수입산 모듈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 이번 조치를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한화케미칼 태양광 부문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낙폭이 꽤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태양광 업종 자체가 어렵다.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는 반대로 기대감의 상승입니다. 3.25% 올라가고요. 장중에는 25,6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LED 사업 기대감인데 자동차용 LED 사업 기대감입니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중국발 LED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바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LED, 조명용 LED, 자동차용 LED 등 제품 다각화에 성공하면서 다음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한온시스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전망에 현재 12,800원, 장중고가는 13,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친환경차 성장 사이클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주 잔고 증가가 매출로 연결되는 것이 더 앞당겨질 것이다. 한온시스템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혜양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양조는 중국 알리바바에 입점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19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상한가 부분까지 지속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윗골이 달고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알리바바에 입점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 부분이 굉장한 호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기계 권리락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던 주식이 지금은 약세로 전환이 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보합권인데요. 유상증자로 권리락이 발생한다라고 공시했고요. 기준가는 36만 6천 원입니다. 자,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의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삼화전자, 이수앱지스, SK하이닉스, 메디프론, 키움증권까지 5종목인데 삼화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자는 하한가입니다. 현재도 하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1,805원인데 무상감자 후에 또 유상증자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26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과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이런 소식들이 공시로 나오면서 일단은 엎친 데 덮친 격 삼화전자의 주가는 하한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앱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증자 소식에 힘입어서 지금 신저가 힘입었다는 표현은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증자 소식에 신저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장중 저가는 5,700원대고요. 이에 비해서는 5,940원 조금은 올라온 상황입니다. 새로 발행되는 신주는 520만 주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7거래일 연속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3%가 넘는 급등입니다. 장중에 86,000원까지 지금 터치를 했고 이 기세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 9만 원도 터치하게 예상이 될 정도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바 이슈도 있고요. 실적 호조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SK하이닉스 잘 달립니다. 메디프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증자 소식입니다. 오늘 장 초반 약세고요. 장 후반에도 약세입니다. 장중에 3,800원대까지 지금 빠지기도 했던 메디프론인데 운영자금 마련 위해서 11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실시한다고 공시가 나왔고요. 이 공시로 인해서 오늘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마지막 키움증권입니다.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인하 소식 여파로 3%에 가까운 하락세에서 장 초반 지금 더 커져서 7만 300원대까지 저가는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용이자 융자 이자율 인하에 따른 이익 감소가 뚜렷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2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오늘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 상담 하단의 번호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중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기환 부장님부터 가볼까요, 오늘? 네. 장이 좀 많이 어려운데 예.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종목 선별이나 이제 새롭게 이제 주도주를 발굴하면서 그때 좀 잘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빠질 때일수록 내가 잘못된 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이제 판단도 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판단으로서 주식에 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 살펴보실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펩트론은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해야 하냐면 펩타이드 공학.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의 이제 결합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펩타이드 공학을 이용해서 약효 지속형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의약품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펩트론이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속형 그 치료제로서 이제 비만이라든가 당뇨 치료제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R&D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의약품을 이제 자체 개발한다든가 이제 R&D 기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면서 어떤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회사에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2018년도에 오송 공장이 이제 새롭게 가동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새롭게 임상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이프라인을 더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페트론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자체도 이 회사가 이제 신규 상장된 2015년 이후에 큰 폭의 뭐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의 움직임이 좀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에서 지금 이렇게 이틀, 3일째 하락하는 이런 시점, 오늘 저점이라든가 내일의 저점이 매수점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질 때 현재가로 매수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매도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수 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도 이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의 이 종목 자체도 이제 매수 시점에 임박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IT 관련 종목들도 이제 선별적으로 조정의 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들어간 그런 상투를 치고 조정에 들어간 종목은 이제 피해야 되고,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은 일단 상승 흐름 속에서의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판단이죠. 우리가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1차 상승을 하고 이제 조정권에 있는데 앞으로 조정하고 나면 2차, 3차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 근거가 되냐면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휴대폰에서의 새로운 기술 SLP 기술에 대한 것이 부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판단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그 SLP 기술에서 이제 상장회사 중에서 4개를 갖다 주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수 페타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4,500원, 4,600원인데 이 정도 선이 어떤 지지선이기 때문에 지지선을 하향을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매수를 해도 부담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살펴보실 종목은 이제 한국콜마입니다.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하는 건데, 이제 한국콜마그룹의 이제 3인방 있죠.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이제 콜마 BNH, 이제 콜마 홀딩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앞으로 하반기 10월이 달이 되겠습니다. 이제 9월이 아니라 10월 달에는 선별적으로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동조화되는 게 아니라 ODM 기업을 중심으로만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콜마 하면 이제 ODM 기업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사드 보복을 통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주가 어떤 종목은 이제 바닥을 찍은 종목이 많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콜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한국콜마는 중국 사드 보복의 영향에서 약간의 이제 벗어나는 거라기보다는 그 영향이 있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살 길을 잘 모색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북경 콜마라든가 중국에 진출한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100% 자회사인데 북경 콜마에서의 어떤 그 제조 ODM을 하는 비중이 중국 그 고객 비중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회사들이 이제 기술력이 있는 한국의 이런 콜마라든가 이런 기업의 ODM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중 자체는 점차적으로 증가되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서 일정 정도의 보복,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났지만 국내 이제 ODM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바닥권에서의 움트림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매수 시점을 잡아가는 이런 상태로 파악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2차 상승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몇 가지의 그 이슈가 있겠죠. 지금 하나 이제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하고 있는 게 폴리아세탈 POM 수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주로 들어가는 그 소재인데 우리가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가 차량 경량화에 필수 불가결한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증설을 위해서 독일의 바스프 기업하고 합작을 해갖고 코오롱 바스프 이노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내년 4, 3분기에 가동이 시작되면은 코오롱 플라스틱으로서는 크게 매출이 증가되면서 수익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3D 프린트 기술이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3D 프린트에 관련된 소재, 이것을
앞으로 이제 성장성의 하나의 이제 화두가 될 그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인 그 복합 소재인 컴포지트와 이제 3D 프린트 소재 사업에 성과를 내고 있고 이 분야에서 앞으로 두각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실 종목인 이제 CIS입니다. CIS 같은 우리 이 종목은 역시 이제 중국발 매출 비중이 90% 육박하는데 중국의 주요 고객사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이런 그 기초 소재라든가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사드하고 이제 별 영향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중국의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배터리의 자동화 설비에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의 이제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4, 3분기에 이제 잡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그리고 이 회사가 상장된 이후에 지금 현재 크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최근 들어서 150만 주의 BW가 잘 소화됐다는 점 그리고 주가가 하락해서 저항선에 닿았다는 점 이런 것이 앞으로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재 가격에서는 현재가로 매수도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목표는 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 이하 요 지지선이 깨지는 시점에서는 기간이 더 오래 갈 때는 그냥 바로 과감하게 매도하고 좀 더 기다리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펩트론부터 CIS까지 종목 정정도 좀 있었고요. 들어봤습니다. 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이성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쉽지 않은 장이고요. 어떤 장 이야기 들어볼까요? 휴젤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차익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우선 지난주부터 뭐 제약이나 인터넷 업종처럼 이 수남의 관점에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장과 좀 경기 방어주 관점으로 종목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휴젤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휴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주가가 약간 부침이 있었던 게 해외 쪽에서의 수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좀 8월 달에 수출을 보더라도 1,098만 달러를 보여주면서 작년 대비해서 130% 이상 올라가면서 이런 휴젤의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 전에 하락했던 이 주가 흐름이 이걸로 봤을 때도 낙폭이 회복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장률은 분기마다 50% 이상씩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률은 의심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8월의 수출 규모를 보더라도 올해 6월에 1,278만 달러 기록했는데 올 들어 두 번째로 1,00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면서 수출 규모가 그동안에 증권사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죠. 베인캐피탈의 스타대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휴젤의 유럽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시장 진출이 더 용이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톨렉스 이 판매 시너지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예측이 된다고 한다면은 휴젤의 그 전에 7월 달에 사상 최고가를 더 경신할 가능성은 하반기 때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75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가격의 매수가를 좀 해도 괜찮고 매수가는 53만 5천 원, 목표가는 58만 원, 손절가는 50만 원으로 1차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현재 가격도 매수로 괜찮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오현진 팀장께 5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넷마블 게임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시장이 이제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으면 웬만하면 교체를 하지 않고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정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것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내일부터 시작하든 시장이 안정되는 구간에 있어서는 재반등 시도하면서 전고점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넷마블 게임즈 말씀드릴 때 항상 언급되었었던 그 수급,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쌍끌이 매수세, 최근까지도 꺾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높은 점수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에 e스포츠의 인기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게임이 더 이상 이제 1, 20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3, 40대, 50대 분들까지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부분. 게임을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규제해야 되는 산업으로 삼았다면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게임 산업을 좀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큰 흐름에서는 대형 게임주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11월 중에 그 출시할 테라 M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테라 M이 어느 정도 흥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리니지 2 레볼루션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의존도를 많이 줄여주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인력 충원으로 제작 역량을 크게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지금 채용 공고로 한 500명 정도 신규 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게임 제작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있어서의 역량은 계속해서 확대된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전에 한번 언급드렸었던 AI 부분의 투자, 그러니까 AI 게임이 좀 활성화되는 데 따른 선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넷마블 게임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 15만 원 정도 선에서 약간 그 지지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4만 원에서 15만 원 선이 강한 지지대가 되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이 구간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재반등 기대하면서 오늘 홀딩 관점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진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약품은 수행제와 환생제 그리고 호흡기관 용제를 생산하는 제약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근에 국내 제약주의 시작 성과가 좀 확대되면서 제약주, 의약품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영진약품 같은 경우도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장중 9%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제약주가 단기간에 좀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영진약품도 이제 3거래일 연속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9,500원대를 지지를 하고 이제 밑꼬리를 조금 달았어요. 근데 최근에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따른 반등은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직은 확인이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그 바이오 생산시설 조성으로 인해서 신규 성장 동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죠. 지난달에 그 영진바이오 일반 사업단지에 대한 승인을 좀 다른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해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단기적인 수급이 유입된 다음에 이제 재반등에 대한 가능성 계속해서 좀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밑꼬리 달린 지점을 저점으로 해서 좀 반등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그 미래테크놀로지였는데 제가 종목을 서울 반도체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약해서 계속해서 지지받지 못하고 추세가 밀리는 종목은 적절한 교체 전략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LED 패키징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LED 조명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갖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고부가 가치 LED 사업이 확대되는 데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그 LED 업체 구조조정이 좀 본격화가 되면서 LED의 공급 과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LED 패키징의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동사는 디스플레이 LED 그리고 조명 LED, 자동차용 LED 등을 비롯한 제품 다각화에 성공을 했고 그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게 반영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형 LED 패키징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양새고요. 향후 서울반도체 실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그 자동차용 LED 패키징입니다. 올해 서울반도체 자동차용 LED 패키징 매출액이 전년비 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요즘에 보시면 그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면서 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LED 조명 탑재율을 늘리고 있다는 것도 동사에는 기회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LED 조명 시장입니다. 작년에 그 중국 LED 조명 판매량이 한 25%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국 LED 조명 수요가 한 9억 대를 넘어서 거의 10억 대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LED 조명 회사들이 LED 조명과 또 사무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 조명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요 투자 포인트로 한번 삼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보시면은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어요. 오늘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한번 올라타자라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 25,500원 형성되어 있는데요.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3,500원으로 초기 전략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기존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추세 이탈로 기업은행으로 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형주를 조금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소형주보다 대형주를 조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죠.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의 긴축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을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은행주가 이제 한 7, 8월, 9월 달에 고점을 찍고 조정이 조금 나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보다 가격 부담도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인상되게 됐을 때는 예대 마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출은 중소기업형 운전자금 대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현재 거래 중인 중소기업 중에 우량 기관을 계속해서 늘리는 추세로서 충당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특징적으로 기업은행 체크할 부분이 이제 KTNG의 지분을 일부 보유를 하고 있어요. KTNG가 이제 고배당주죠. 그래서 연말 배당 수익만 해도 한 300억 정도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기업 은행에는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 14,500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14,000원부터 14,500원 그 사이 정도에서 이제 담아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분이겠죠. 한 16,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14,000원 정도 전략 세워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도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형주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상승 추세가 아예 깨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홀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3천억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글 마켓에 대한 수수료 수익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리니지 M 같은 경우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거의 모바일 게임 인구의 한 30-40% 정도가 리니지 M에 동시 접속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인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시된 지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아직 크게 꺾이는 모습은 아니라는 관점에 있어서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전에 47만 8천원 고가를 찍고 약간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이고 나머지 비중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3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관점으로 보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의 대응 방향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들 쭉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국순당입니다. 0081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가격 7,400원에 매수해서 비중은 10% 추가 매수 구간이냐 여쭤보셨습니다. 어때요, 장기현 부장님? 네, 일단은 추가 매수 구간인데 이 종목 사지 말고 저는 이제 다른 종목으로 사시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좀 반등하면은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순당이 가장 화려한 시기는 역시 이제 백세주 아시겠지만 그 매출의 증가가 이제 급등했던 어떤 2010년도가 11년도 그때 되겠죠.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탁주라든가 막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은 두드러진 특색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 흐름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걸리고 특별한 재료가 있지 않는 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장세가 그래도 급락을 했을 때는 역시 주도주 위주의 어떤 종목 편승 전략이
당연히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10% 정도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실 구간이지만 다른 종목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매수를 하실 거면 타 종목으로 매수를 하셔라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7352번님께서는 에코프로 27,100원에 비중 15%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오현진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에코프로 최근에 안 좋은 시장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죠. 2차전지에 들어가는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는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것은 결국 이제 2차전지 주가 전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세장임에도 요즘에 보시면 2차전지 주가 꺾이지는 않고 우상향 흐름을 계속해서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이 올랐다, 단순히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가도 여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좀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 어차피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슈들이 나올 부분도 많고 친환경과 관련된 또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33,950원인데 지금 가격에서 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볼 때 한 33,000원대는 좀 지지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또 이전에 그 지지점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홀딩을 하시게 되면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고점이 39,500원이니까 이전 고점까지 반등을 한번 보는 그런 상승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시장만 안정되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주가 아무래도 그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내내 시장이 좀 별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 4만 원 드렸지만 무조건 가져가기보다는 익절가를 잡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익절가는 32,000원입니다. 32,000원은 이전 저점이 붕괴되고 추세가 하방으로 가는 가격이니까 익절가를 32,000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요. 지금은 홀딩,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홀딩 4만 원 목표가 지금 여유 있게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장기환 부장이 준비한 5종목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부장님 들어가 볼까요? 네, 그 DI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DIC는 그 전기 자동차 관련주이고 그 엔진과 관련해서 트랜스미션 이렇게 관련된 기업인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알고 계신 이제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6단계 이제 트랜스미션을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트랜스미션이라든가 기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 인정받아서 중국에서의 그 매출 성장 속도가 무섭습니다. 중국의 그 진리 자동차라고 있습니다. 진리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에 그 기어와 트랜스미션 관련된 그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현재 그 매출이 지금 현재 13만 대에서 30만 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분의 매출이 100%씩 성장하고 있다. 현재 이제 기아나 그 현대자동차, 한국 GM에 대한 그 매출의 비중이 높지만 여기에서 현재 현대자동차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매출 비중을 해외에서 분명히 만회하는 이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더 증가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주가와 관련된 거죠.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1톤 미만 트럭이 올 하반기에 그 시험 생산을 해서 이제 주행을 하고 이제 모든 테스트가 거치고 나면은 내년 상반기부터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완성차를 그 소형 택배 회사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소형 그 트럭으로 한 것은 일반 그 개인의 어떤 승용차, 현대자동차와 이렇게 경쟁한다라기보다는 새로운 틈새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그래도 그 우리가 운행하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택배라든가 이런 쪽에 시장을 맞춰서 진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매출의 그 상승률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올해 그 미국의 모 A 회사, A라면 넘버원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 회사에 230억의 이제 매출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490억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다 보면은 그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엔진이 아니죠. 기어와 트랜스미션에 관련된 부품은 세계 넘버원이 된 그런 회사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시면서 이렇게 빠졌을 때는 매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현재가로 저는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500원 정도. 이 추세를 깨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살펴보실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는 우리가 이제 한국콜마는 이제 기초 화장품 부분에 대해서 ODM의 넘버원, 그리고 코스맥스는 색조 화장품 ODM 기업 중에서 넘버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색조 화장품 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부분에 대해서 이제 ODM 비중이 좀 높은데 그 부분이 이제 해마다 증가 속도가 사드에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초적으로 일반 그 수출하는 기업들의 ODM의 그 수익 감소를 중국이라든가 이런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거의 만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우리가 볼 때는 이제 ODM 기업 중심으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그 사드의 긴 터널이 ODM 기업으로서는 일정 정도 벗어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저는 현재가 이 하락이 매수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 우리가 이제 중장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 역시 고전을 할 것이라는 그 예상하고 틀리게 중국 시장의 성장 속도가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는 건데요. 중국에서 이제 건설 경기 회복이라든가 SOC 이제 분야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 분야에서 건설 기계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작년에가 4,649대의 이제 이런 판매 대수를 상반기에 6,095대를 판매하면서 훌쩍 뛰어넘는 그런 무서운 성장 속도를 구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근데 현재 그 주가가 이제 못 가는 이유 자체는 그 지난번에 이제 BW도 발행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금융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그룹 차원에서 그 금융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많은 그 자금 조달이 있었죠. 뭐 1조 이상의 자금 조달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년보다는 일정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을 통해서 금융 수익에 대한 어떤 금융 비용 자체가 일정 정도 감소할 수 있는 영향이 된다.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있지만 나름대로 저점을 형성할 때는 매수를 해봐도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락이 이틀째 하락하면 한 3일째 공략을 하는 이런 거를 한번 해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홈캐스트를 살펴보는데요. 이 종목 자체가 좀 우리 이렇게 판단을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홈캐스트는 어떤 셋톱박스를 하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M&A를 통해서 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황우석 박사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판단을 한번 드리면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에 이제 H바이온이라는 회사가 4.8% 지분을 보유하면서 일단 대주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H바이온 이런 회사는 또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 수완바이오텍하고 이제 H바이온이 이제 황우석 박사가 이제 관련된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동물 복제, 특히 이제 그 개와 관련된 거죠. 이제 그 복제가 지금 올해 8월 달로서 이제 1,000마리를 넘겼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은 동물 복제에 대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회사로서 상업 생산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만한 그런 동물 복제, 우리 이제 공항이라든가 그리고 화학물 이제 폭약 탐지견 이런 국내에도 많은 그 동물 복제견이 탄생이 돼서 현장에 지금 투입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업 생산보다 우리가 이제 중심에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배아줄기세포였는데 최근 신정부 들어서면서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실험용으로 연구를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공론화를 통해서 아마 제가 판단컨대 분명히 금년이나 내년 초에는 그것이 실험적으로 연구가 분명히 허용될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유전병으로 앓고 있는 이런 부분이 현재 치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롭게 한 번 더 영향을 매스컴에서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을 때마다 이 회사의 주가는 급등락을 연출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이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많은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황우석 관련주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서 이런 어떤 저점에 한번 아직까지는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한번 일정 정도 매수를 해 보시면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정보도 꾸준히 담아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해라. 그래서 한번 저는 현재가로 매수가를 한번 드려보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3,000원, 손절가는 이제 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살펴볼 종목은 이제 파미셀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검토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황우석 박사 방금 전에 홈캐스트를 말씀드리면서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세포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체줄기세포 우리가 이제 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 그리고 파미셀 같은 경우는 성체줄기세포 이렇게 판단을 드리는데 성체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실험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제 매스컴에서 발표되지 않았지만 실험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게 허용이 됐기 때문에 성체 줄기세포에 대한 그 성장의 속도가 무서울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매스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허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줄기세포 치료 해외 원정을 가서 치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에 다가올 것이고 이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그램 AMI를 개발한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주식으로서는 최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움직이려고 좀 꿈틀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점에서 한번 대응을 충분히 해봐도 되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 특히 이제 성체 줄기세포 치료와 그리고 보관 사업 이런 쪽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나는데 파미셀도 한번 시세와 그리고 뉴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미셀 지금 3,905원이거든요. 네. 현재가 매수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괜찮다고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한 5,000원 정도 좀 제시를. 네, 1차 목표가는 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미셀까지 들어봤고요. 오현진 팀장이 5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엔? 네, NH엔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NH엔터가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4거래일 연속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차익실현 물량 그리고 시간에 따른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위치해 있는 67,000원은 지지대이기 때문에 역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좀 재반등, 보유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NH엔터는 이제 NHN에서 게임 산업이 분할된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게임 매출이기 때문에 게임 부분의 성과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제가 NC소프트나 NH엔터 같은 경우,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서 게임주를 굉장히 많이 편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게임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페이코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페이코가 오프라인 가맹점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습 나타난다고 언급드렸고, 프리미엄 커피숍 폴바스에서도 이제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페이코 같은 경우 지금 결제 가입자가 한 170만 명을 좀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페이코에 대한 결제 수가 올해 초까지는 조금 주춤했는데 올해 중반 이후부터는 그래도 결제자 수가 좀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2분기에는 거래 규모가 약 5천억 원 정도 달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 거래 규모를 연내 7천억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계약될 오프라인 가맹점도 한 3,000개가 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오프라인 가맹점을 계속해서 늘리게 되면 간편 결제인 페이코에 대한 적용 범위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쇼핑과 배달을 비롯한 상품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 NH엔터의
그 가장 큰 모멘텀 역시 게임 부분이지만 간편결제 페이코도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푸른 기술입니다. 푸른 기술도 역시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는 좀 눌린 모습인데 현재 구간에서의 지지받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무인 자동화기기 관련 제품 개발 제조업체입니다. 또 요즘에 패스트푸드점이나 떡볶이집이라든지 음식점에서 그 무인 결제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무인 자동화기기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6월 같은 경우 중국과 인천공항에 각각 티켓 제조기와 심사대를 납품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꾸준하게 그 납품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쌓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이제 크게 인상이 되면서 무인 결제기한 도입이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인터넷은행의 오프라인 무인기기 도입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습니다. 신사업으로는 그 지폐 개수기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 지폐 개수기는 이제 지폐를 은행에서 보실 수 있는 지폐를 세는 그런 기계다라는 거고요. 위조도 이제 감별할 수 있는 기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신규 성장 모멘텀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깨지면서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작은 매수세에도 대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현재 시점에서 일단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TNG입니다. KTNG 최근에 바닥권 다지고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오늘 약간 이제 밀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10만원대 초반에서는 확실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전자담배 우려에 따른 낙폭과대에 따라서 가격 내력 생겼으니까 매수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등 신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담배 판매도 상당히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KTNG가 거의 내수주로서 분류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담배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KTNG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담배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삼공사 부분의 매출을 보면 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3,300억, 7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에브리타임이나 화해락이란 그 고부가 제품군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인 담배 해외 수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확대 등이 현재 KTNG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9월 말, 이제 10월 초 정도 중순 지나면서 배당주에 대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배당 매력으로서도 한번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당연히 좀 보유하고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이제 국내 1위의 여행사죠. 모두투어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그 연휴에 대한 기대감에 한번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약세에 의해서 주가 그 상승폭을 지금은 전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그 10일 연휴가 좀 들어가거든요. 주식시장도 10일 동안 안 열리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연휴에 대한 기대감을 노린 단기간의 수급 유입이 다시 한번 좀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진했었던 신의 면선형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비용이 선반영된 느낌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긴 연휴를 이용해서 유럽 지역을 비롯한 장거리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행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 저가항공사 LCC의 성장이 아주 큰 몫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해외여행을 가실 때 가장 꺼려지던 부분이 이제 비행기 티켓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였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티켓값만 해도 이제 몇백만 원 선이 되니까요. 근데 최근에 그 LCC 저가항공사의 성장으로 인해서 일본이라든지 중국 노선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단가가 저렴해졌고요. 유럽 노선에 진출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는 업체입니다. 관련해서 비행기 티켓값이 지금 충분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에 대한 부담도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여행주는 그래도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역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좀 보유해보고 이평선, 현재 20일 이평선을 좀 회복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삼성 계열의 IT 서비스 기업이죠. IT 서비스는 4차 산업 발전과 함께 수요가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아나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지금 포커스로 두고 있는 부분은 그 국내 대기업의 AI 투자예요. 대기업의 그 인공지능이죠.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동사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 AI 서비스 부분에 대한 성장 기대감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장 흔들렸지만 수급은 굳건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최근까지 약간 좀 밀리는 모습 나타났지만 그래도 16만 5천 원대를 지지하고 있는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점만 잘 지지한다면 재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기대하면서 일단 홀딩하고 보유해 나가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는 좀 관망하자,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문자 메시지 또 와 있는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743번님께서 인바디 종목 지금 32,000원에 비중 20% 손절 타이밍이냐 여쭤보셨습니다. 어때요, 장 부장님? 글쎄요, 손절 타임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종목 자체가 움직임을 시작하다가 잠시 이제 그 급락을 한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그 인바디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인 어떤 시장 진출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급락 사태는 어떤 그 일정 정도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현재 그 시장 자체가 안 좋았을 때 추가 하락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드리는데, 현재 28,000원 정도에서 한 27,000원대가 지지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지가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가격대보다는 일단은 지금 3일간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반등을 했으면은 상승 국면에 있지만 아직은 추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바뀔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고요. 지금 저는 하락할 때는 무조건 어느 쪽이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다리고 상승을 시작하는 종가 기준의 날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바디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3880번님께서는 코나아이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11,550원에 비중 15% 계속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현진 팀장님, 코나아이 어때요? 코나아이는 사실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서 그 IC 카드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8월 초에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보였고요. 그에 따른 약발이 좀 빠지면서,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성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된 부분이니까. 하지만 기업적인 펀더멘털을 보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거의 순자산가치 이하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만 보자면 지금 주가가 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산 가치를 보자면 지금 주가는 그래도 저렴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나이 같은 경우 매도를 하려면 진작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매도 시기에 약간 그 어긋난 측면이 있어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손절매성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9,3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9,600원 정도 예상되니까 하방으로 300원 이상 하락하면 완전한 추세 이탈이니까 그때는 반드시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홀딩을 하게 됐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가격은 15,500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홀딩 하시고요. 목표가 반등, 목표치 1차로 1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300원 정도, 요 가격 전략 꼭 기억하셔서 가격 전략대로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대응하시라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벌써 3시 27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마감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는 2380선 지키면서 끝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2380선 지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되는, 체크해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일중으로 보시면 2300 오늘 90포인트부터 2375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현재 2380선까지는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수급 주체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650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순식간에 늘렸습니다. 기관이 훨씬 더 매도 물량이 많았는데 외국인이 100억 원, 200억 원 유지하던 매도 물량을 지금 600억 원까지 늘려갔다. 이 부분 지금 장 후반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기관 같은 경우 연기금이 118억 원 팔고 투신도 지금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소폭이지만.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떨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올라가고요. 현대차는 여전히 약보합입니다. 포스코도 비슷하고요. 1위부터 5위까지는 비슷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LG화학도 올라가고요. 삼성물산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네이버, 한국전력, 신한지주는 1, 2% 정도의 낙폭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을 마지막으로 지켜볼 텐데요. 643포인트까지 빠집니다. 0.9% 낙폭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좀 체크할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낙폭이 꽤 컸습니다. 640선 아래까지 지금 빠져내려갈 정도로 낙폭이 컸고요. 현재 640선은 다시 회복을 했지만 그다지 큰 반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중으로까지 봤고요. 수급 주체 변동이 있는지 체크해 볼 텐데 여전히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합니다. 기관이 516억 원, 외국인이 235억 원 순매수하고 개인이 589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전주체가 지금 골고루 소폭씩 사고 있다. 지금 체크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갔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장 후반에 급등이 좀 나옵니다. 5%까지 올라갔고 신라젠 같은 경우가 지금 드라마틱한데요. 오늘 3만원 후반대까지 빠졌던 종목이 지금 47,100원. 장 후반에 약 한 2시 30분 이후로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현재 시총 3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굉장한 상승세고요. 메디톡스와 CJENM은 빠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휴젤, 로엔, 코미팜, SK머티리얼즈, 바이로메드 모두 빠지고요. 낙폭이 가장 큰 종목은 코미팜과 바이로메드입니다. 코미팜은 33,000원대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바이로메드도 11만원이 지금 위태한 상황입니다. 휴젤, 로엔, SK머티리얼즈는 각각 0.87, 0.91, 0.76%씩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자,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 쉽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장비환 부장도 아까 오늘 장은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시황 얘기해봐야 되겠죠? 네. 특히 지금의 그 형태 자체가 개인들 중심의 매매가 된 종목들의 어떤 하락폭이 크고 그 하락폭이 큰 게 어떤 급락 수준의 하락폭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에 대응하시는 게 엄청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그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시장 자체 지수는 이제 급락을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개별 종목 중심들의 어떤 종목은 어떤 급락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투자 판단을 하기 참 어렵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역시 주가의 변동이 크게 또 다시 또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이제 약간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매매 비중이 개인보다 기관과 외국인이 많다는 거고 코스피 쪽은 이제 기관 외국인의 매도와 이제 개인 매수 이렇게 양 시장이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어떤 강한 악재 이슈에 이제 급락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유상증자 발표한다라는 그런 발표로 하중권까지 치는 이런 장세 약세는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대변한다 이런 판단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어떤 조그만 악재에도 급락을 하는 경우 그리고 어떤 조그만 호재에는 이제 급등을 해야 되는데 과거보다는 그런 급등의 모습이 약간 저조하다 이런 판단은 이런 것은 역시 조정 국면에 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9월은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정 국면은 결국 하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일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새롭게 주도주를 탐색해가는 과정. 아직은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갔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는 변하지 않을 거고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그런 양상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종목이든
뭐든 간에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을 했던 것은 뭐 매도했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은 종목 위주로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그 종목을 뭐 한두 달 후에 재매수한다든가 이런 타이밍이 지속되는 거고,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석을 대비해서 또 긴 연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긴 연휴 동안에 이제 악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하는 그런 기관의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개인보다는 이제 기관의 그런 매매의 어떤 동향, 그리고 외국인의 그런 동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이슈 때문에 또 지수가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이런 양상이 이번 주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드리면서 그런 과정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겁니다. 막 미리 나타났다 그러면은 하반기 들어서는 주 후반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면서, 특히 이럴 때일수록 안 좋은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좋은 종목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이 기회를 잘 한번 극복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투자 판단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좀 길게 브리핑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기 전에 오늘 시장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2380선은 지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380.39포인트 오늘 0.35% 내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이 낙폭이 좀 있습니다. 1% 정도 내렸는데요. 642.08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1원 8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되면서 4원 70전이나 오늘 하락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함께 하신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단은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차전의 제네신 종목 24.4% 현재 상승 국면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에 매수했고요.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의 삼성 SDI 8월 31일 목요일에 매수했는데 현재 수익률이 12.4%입니다. 전화 연결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권홍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성 SDI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연구원님 그동안. 이 종목 네네.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앞으로도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삼성 SDI가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흑자 전환인데요. 일단은 지난 2분기에 흑자 전환은 실현을 달성을 했고요. 이번 3분기에도 한 250억 정도, 297억까지 8.4% 정도의 영업이익 상향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 추정치 상향 조정 배경은 그 소형 2차 전지 판매와 제품 믹스 선전이 주가 되었는데요. 그 소형 전지 선전 속에서 그 중대형 2차 전지 사업부까지 적자 축소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그 아이폰이라든지 노트 8이라든지 플래시급 스마트폰에 대한 독보적 점유율로 소형 전지 부분 실적에 대한 선전도 예상되어집니다. ESS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적인 지원으로 기업 및 가정에서 신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어지고요. 4분기에는 그 중대형 전지 사업까지 흑자 전환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적정 주가 수준은 25만 원까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뭐 주가가 고점 이후에 조정을 한 3일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거의 한 7거래일에서 8거래일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수급 추세와 그리고 그 가격적인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맞물리면서 일단 주가는 25만 원까지 한번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25만 원까지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이었고요. 자,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정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내일 화요일장을 대비를 해야 될 시간인데, 참 오늘장도 쉽지가 않고요. 내일장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일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이제 지금이 어떤 투자 판단의 어떤 절호의 변환점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그 5월 달부터 움직였던 그 IT 관련주들이 지금 한 1년 정도 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추세 변화는 우리 주식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아침에 변환이 되지 않는다. 최소 한 6개월 정도 바닥을 다지고, 최소 어떤 거는 1년 정도 바닥을 다진 다음에 추세가 정배열된 상태에서 주가 상승의 폭이 크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우리가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본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종목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판단을 드린다라면은 현재 86,000원인데 지금 가격에 사서 100% 수익에 16만 원까지 갈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종목 바닥을 다진 걸 기다려서 100% 수익을 볼 것이냐라는 어떤 그 판단인데, 지금 어떤 조정 국면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일정 정도 우리가 추세가 변환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추세가 변환될 때까지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면서 어떤 테스트의 어떤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판단의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럼 하반기 이제 추석 이후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영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추세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가기 위한 종목으로 편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10월,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종목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면은 여러분들께서 일정 정도 이제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만약에 지금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물려 있어서 현금을 갖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지만, 만약에 장이 변환이 됐을 때 그럼 내가 어느 쪽으로 한번 판단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런 어떤 자기의 중심에서 쓰지 않는다라면은 장이 아무리 좋든 조정기가 되든 간에 어떤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지금의 상태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의 일정 정도의 이제 몇 개 종목을 분석을 해보면서 어떻게 한번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그런 어떤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하반기에서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뭐 한 300~400%씩 막 급등을 하고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그럼 그것이 이제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냐라는 건데, 지속이 된다 그래도 일정 정도 기간 조정을 분명히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새롭게 한번 갈 만한 종목이 이것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어떤 판단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DIC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IC 같은 경우는 지난 그 한 3년간입니다. 3년간 이 종목 자체가 어떤 그 조정 국면에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도 이렇게 3년의 조정 국면인데, 이 회사가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강한 그 모멘텀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모멘텀이 바로 그 전기 자동차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기어와 트랜스미션 관련된 기업이 이런 부품 자체가 미국의 A 자동차에 어떤 납품하고 있는 부각이 올해 하반기에 재차 부각이 된다라면은 그것은 아주 핫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사드 보복의 영향을 벗어나서 올해 이제 중국 시장에서 100% 정도의 어떤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그 영향, 그리고 소형 택배로서의 시장에서 안착이 성공하는 이런 전략. 그렇지만 소형 택배는 내년에 가야 되는 거지만 그 이전에 시범 생산과 안정성 테스트,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이슈가 된다 그러면은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는 한 1년간의 어떤 주가 상승, 짧게는 6개월간의 주가 상승에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변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이 추세가 변환되려면 14,500원 이상에서 주가가 안정이 됐을 때, 지금 사는 것보다는 그때 가격에서 사는 게 더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해서 점차 에너지가 축적되는 그런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때 가격이 안정권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는데, 만약 여러분들께서는 그 지금 살라 그러는데 못 사서 11,000원 내지 1,500원 정도 되면은 주가를 과감하게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 일정 정도 비율을 뭐 가지시면서 테스트 매매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본격적으로 추세가 턴한다라면은 과감히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매매의 전략을 지금부터 취해 보셔라.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DIC를 한번 서서히 매매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분명히 추세 변환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그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ODM 관련된 종목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맥스를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작년 말이죠. 작년 말 97,000원 정도의 그 가격이 이제 바닥을 쳤는데 올해 한 1년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저점이 나름대로 조금씩 그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상승을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 13만 원대까지의 주가가 이제 안착이 돼야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12만 원대에 안착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됐을 때는 이 종목 자체도 앞으로 3개월, 6개월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현재 그 사드 보복의 영향이 이제 10월 달부터는 일정 정도의 그 보복은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투자의 마지노선의 어떤 기한을 넘겼다라는 그런 판단은 결과적으로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라면은 횡보 내지 상승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은 상승으로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겠고요. 한 종목만 더. 네, 그리고 홈캐스트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1000번째의 복제견이 탄생했다라는 그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엄청 큰 핫한 이슈입니다. 이것이 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한 마리의 복제견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뭐 100억씩 들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6천만 불을 들여서 한 마리의 개를 생산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것을 과거에 우리 황우석 박사팀에서 성공해서 우리가 전달한 이런 상태도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유전적으로 월등히 유전적인 그 우월성을 갖고 있는 이런 복제견은 우리 생활에서도 큰 일을 감당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이제 돈으로 환산해도 수십억, 수백억의 가치가 되는 이런 거를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홈캐스트 중에서도 우리가 H바이온 이런 쪽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 주목하는 것은 인간 배아 줄기세포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연구를 허용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유전적인 병, 짧게 얘기합니다. 가장 근접해 있는 유전적인 병의 치료에 한 단계 앞서 있다. 지금으로서도 그 허용만 되면은 바로 거의 상용화에 앞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황우석 박사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뭐 2종 간의 복제, 그러니까 고요태라고 하는데 개에서 고요태가 나오는 2종 간의 이런 복제도 성공한 이런 과거의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적으로 많은 동물을 생산해낼 수도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홈캐스트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홈캐스트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